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퀴즈 N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국고초사부 송관종입니다. 모든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정말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그 한 해가 되는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간밤에 상승을 했다가 약간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거리일 정도 이제 약세를 보이다 보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겠죠. 다만 이제 AI 버블이나 최근에 연말에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간 약세를 보였어요. 다음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고용지표 발표도 있고 또 반도체 그 TSMC 이제 실적에 대한 게 발표가 되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주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장 후반에는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이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국내 시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미증시보다는 강하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반도체, 바이오가 이제 랠리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2026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주도주를 떠오를 건지, 또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건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방송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정우 캐스터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하는 국고초 4부, 2025년 연간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2026년 주식농사 한 방에 끝낼 핵심 주도주인데요. 그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꼭 짚고 가야 할 이번 주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업황 개선이 확인됐고요. 증권가에선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 가능성에 목표 주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내놓은 셀트리온이 7% 넘는 상승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제품 성장과 수익성 회복에 더해 미국 생산기지 이전 완료로 현재 경쟁력도 강화됐고요. 증권가는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은 정부 달 탐사 프로젝트의 핵심 엔진 개발을 맡는 대형 수주고요. 우주항공 분야에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피어가 글로벌 니켈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며 원재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전략광물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연간 1,800억 원 이상의 직접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우주항공 특수합금 사업과 맞물려 올해 스피어의 첫 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방송과 관련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답변 고민해보시고 유튜브 댓글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2026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은 1번 삼성전자, 2번 셀트리온, 3번 SK하이닉스, 4번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이 네 가지 보기 또는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함께 알려주시고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대한광통신은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2026년 주식농사 한 방에 끝낼 핵심 주도주는 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송관종 파트너의 송견지명 바로 만나보시죠. 자, 드디어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만큼은 내가 큰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겠다. 앞으로 그 몇 년 후가 되면 이제 주식 양도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사이에 큰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난 1월 2일 코스피가 4,309포인트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작년 2024년도 12월만 해도 상당히 좋지 않는 움직임이었는데 2025년도는 어떤 트럼프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바뀌는 이런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는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과연 5,000포인트를 넘어서 6,000포인트도 가능할지. 다만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과거를 분석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가져가 본다면 2024년도 말에 코스피는 상당히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상계엄 사태나 트럼프 관세 쇼크 때문에 2,2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포인트가 넘어서고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 악재를 딛고 4,3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는데, 자, 역사를 다시 쓰는 코스피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항상 시장을 하나의 고정된 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시장의 그 지수하고 또 종목의 상승률하고는 또 다른 움직임이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제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까다로운 그런 장세죠. 물론 안정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냈겠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은 시장에 많이 소외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겁니다. 올해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죠. 지수는 올라간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잘 잡아야지 시장에 소외되는 주변주를 공략한다면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제 조방원이 랠리가 나왔고 2026년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형성이 됐었죠. 하반기 때. 자, 그렇다면 2026년도에는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을지. 최근에 이제 보면 조방원은 어떤 트럼프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한미 간의 이제 동맹 관계에서 조선, 방산, 원전 우리가 강점을 가진 섹터에서 미국이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부분을 한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어떤 서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중심축은 테마에서 작년 하반기 때 반도체 관련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테마에서 실적으로 전이되는 실적 장세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조방원의 핵심주들은 강력한 랠리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AI 전력 인프라 모멘텀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고 하나오션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이 발군의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자, 다만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급격하게 변화를 하는 거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근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은 가장 안 좋았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놨고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고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고 저들이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에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런 움직임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이런 시장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종훈 캐스터께서 방송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종목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종 파트너의 송견지명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아직 퀴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은? 이라는 질문으로 보기는 1번 삼성전자, 2번 셀트리온, 3번 SK하이닉스, 4번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대형 반도체와 바이오 기업들이 보이는데 큰 분류로 봤을 때 대표님께서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도체는 투심을 끌어올릴 것 같고 상승률은 바이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셀트리온이 올라갔는데 한 12% 강하게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단 한 번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상승률은 바이오가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아마 내년에는 반도체, 바이오 손잡고 같이 지수로 견인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숨고르기를 했던 바이오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5위가 시총 5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셀트리온은 지금 11위 정도 되는데 이 셀트리온이 4위 내지 5위까지 올라오면서 반도체 추적이 지수로 견인하고 또 이들이 쉬어갈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지수를 방어해주거나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둘이 손잡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투심은 반도체가 좀 끌어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이정훈 캐스터께서는 어느 섹터가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전 사실 이 네 가지 종목 중에 죄송합니다. 네 가지 종목 중에 1번 삼성전자가 좀 크게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5, 6만 원대 사신 분들보다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까지 조금 이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중간에? 때문에 내년에 꼭 가야 하는 종목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정훈 캐스터 그 얼죽반이에요? 네, 그게 어떤 거죠? 얼어 죽어도 반도체. 네, 또 이 반도체가 업황이 계속 좋고 음. 증권가에서도 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네. 지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반도체가 잘 그렇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본다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잖아요. 그리고 일단 달러가 약세로 구간에 돌입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약간 꺾였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환차손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위험을 이제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 뭐가 들어올 거냐 물으면 초보 투자들이 대부분 반도체 요걸 좋아한단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약간 리스크를 좀 싫어해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바이오가 발군의 상승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각 섹터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 문자 상담은 샵 82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주요 섹터의 종목인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대한광통신은 우선 상담으로 먼저 연결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의 명쾌한 분석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오늘 오전 10시에 2026년 주식농사 한 방에 끝낼 핵심 주도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은 강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안 들어가고 관심을 또 끄자니 지금 반도체만 올라오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공급 부족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D램 이쪽을 HBM으로 많이 전환을 했고 이로 인해서 D램 부분에서 쇼티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 속에서 HBM의 어떤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발 좀 달라고 HBM 좀 빨리 좀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전 세계 HBM의 재고율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익률은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왜 이렇게 격차가 발생할까요? 선점 효과죠. HBM은 삼성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안 했고 SK 하이닉스는 후발주자로서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뭔가 고군분투했고 그 결과가 이제 발생한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격차의 원인은 엔비디아에 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건데 삼성이 이제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편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선점 효과를 약간 좀 뺏어오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보면 50%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독점에 이르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나눠 갖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삼성이 좀 약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2025년도 HBM 매출 성장률은 66%에 달한다는 이야기죠. 요건 2026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범용 메모리 시대보다는 HBM에서 누가 많이 매출을 발생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흐름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HBM뿐만 아니라 쌍두마차로 해서 D램이나 낸드 쪽도 쇼티지 때문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급자들은 지금 HBM으로 많이 전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DRAM이나 낸드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또 이걸 많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쇼티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DRAM이나 낸드도 올라가고 HBM도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어느 섹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수단매가 나올 텐데 최근에는 왜 대형주만 폭등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고 그렇다면 외국인들 한차선을 이제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는 어떤 시장에 노출된 위험 노출액을 약간 줄였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좀 포트에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 보면 우리 시장을 사들어올 때 보면 주로 대형주를 사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급등을 한 이후에는 이제 캐파 증설이 되고 낙수 효과를 이제 소부장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부장이 얻고 또 이로 인해서 또 중소형 어떤 반도체 내에서 테마들이 있죠. 뭐 온 디바이스든 뭐 이런 테마주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형님이 가면 아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대형주를 따라잡기는 좀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이제는 중소형주를 좀 선점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랠리는 이어지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대형주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보는데 이제부터는 소부장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옐로칩도 보고 또 스몰캡도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미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항상 정말 안 좋을 때 저는 2주 내에 반드시 반도체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을 짚어드렸는데 자,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슬슬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죠. 지금은 글로벌 단에서 보면 시총 사이즈가 5, 2, 6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고 CDMO 수주가 확대가 되고 또 셀트리온도 이제 일라일리 공장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서 우리 한국의 입지는 상당히 좀 넓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셀트리온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짱대 한번 뽑아 올렸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한테 이제 간혹 투자자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셀트리온 왜 안 움직이냐? 엉덩이가 너무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그래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바닥을 벅벅 끼고 마지막에는 흔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 날 이제 1112 공장을 인수를 한다. 이건 이미 예고가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1112 공장을 인수한 대금이 4,7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CMO 수주를 한 게 6,700억이죠. 그래서 위탁 생산 계약을 한 건으로 해서 공장 인수 대금을 초과하는 그런 회수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글로벌 빅파마로 안정적인 공급망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날 수 있겠고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어떻게 하든 간에 관세 리스크는 제로에 돌입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글로벌 탑 티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뭐 25만 원 상향 조정했는데 저는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 끝날 게 아니라 35만 원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는 바이오 대형주가 코스피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은 약간 주춤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코스닥으로 뭐 알테오젠이나 또 에비엘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대규모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혹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하고 협업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나 신개념의 비만 치료제가 본격화되죠. 그렇다면 이런 비만 치료제나 기타 뇌혈류 장벽이나 이런 뇌질환 치료제 이런 부분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또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움직이고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시장도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인 시장이나 금 시장, 구리 시장 여기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통화 정책 스탠스와 더불어서 금이나 은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구리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랠리가 나왔는데 이런 랠리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상승 초기에 있는 아직 깨끗한 그런 섹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원하게 되겠죠. 그쪽은 어디가일까요? 그쪽은 바로 제약바이오 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딱 하나를 짚자면 뭐예요? 2차 전지도 올라가고 현대차도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데 셀트리온이 안 올라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말씀드렸죠. 자, 근데 셀트리온도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만 지금 1000% 이상 상승률을 보였던 알테오젠이나 에이벨 바이오를 보면 결국에는 기술 수출을 한 방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뇌질환 치료제나 어떤 ADC, 그다음 플랫폼, 요건 강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CDMO나 CMO 수출 호조세로 코스피 관련주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 때문에 올해도 바이오 관련주들을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큰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수익률이 컸던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1100, 1300% 올라갔던 것을 보면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기차 때문에 또
기분이 좋았다가 약간 울먹이고 있죠. 근데 전기차들이 캐즘을 극복하기 어렵죠. 제가 지난번에도 연말장에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억지로 끌어올리는 맛이 난다. 헝가리의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것 때문에 튀어 올라갔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했는데 연말에 이제 올빼미 공시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수주도 취소하고 공장 투자도 연기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제 바닥이고 또는 지금 전기차 캐즘은 극복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우리가 피벗을 한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SK온도 서산 상공장 투자를 연기를 했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은 일시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교란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다. 대신 승자는 뭐냐? 결국에는 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AI나 HBM 기타 종목들 그리고 어떤 원자재 관련주들도 튀어 올라가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것이다. 그럼 지금은 과거는 이제 테마 쪽에서 형성이 됐다면 이제는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리고 현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쪽이 어디가 있느냐?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살펴보면 메모리 관련주들은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메반페온, 밸류체온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다. 메반페온은 뭐냐? 일단은 메모리 쪽, 디램은 이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고 HBM은 계속 진화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이쪽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팹 증설에 나서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은 계속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또 이제 HBM을 통해서 또 첨단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죠. 그래서 패키징 관련이 또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 이제 우리는 데이터 센서를 많이 증설했지만 내 손 안에 이제 AI를 심는 이런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들도 치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추론에 특화된 AI 칩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쪽에서 미세 공정이나 패키지 기술이 강점을 갖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HBM은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면서 이런 종목들 온 디바이스나 또 NPU 이런 종목들이 강점을 갖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패키징에 기본적으로 강점을 갖는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런 종목들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콕 찍어드리고 올해 시장을 수놓을 수 있는 주식 농사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께 큰 선물을 드리니까 반드시 오셔가지고 좀 좋은 종목도 받고 또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키징 기술이 승패를 가르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에 특화된 NPU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되겠다. 구글은 벌써 TPU 성공적으로 이제 모델을 개발하고 그래서 탈 엔비디아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살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추론에 특화된 NPU를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강점을 갖는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진화하면서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NPU나 또는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그래서 AI가 다시 한번 이제 뜰 수가 있는데 당장 다음 주에는 그 전통적인 AI 관련주보다는 일단 그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튀어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보면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가고 또 그다음 전통적인 AI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하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 이제 다음 주에는 CES가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CES 관련해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또 현장에서 투입이 되는 그런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하고 이 관련주들이 좀 튀어 올라갔죠. 테슬라 관련주들이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나 기타 그 통신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CES의 주요 화두로 좀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같이 이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다시 달러가 강해질 걸로 보여져요. 아니, 올해는 왜냐하면 이제 또 대선이 있죠. 그렇게 되면 노이즈 때문에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겠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연초에는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은 계속적으로 매수로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면 외국인들 수급은 이제 계속 유입이 되면서 일단 좀 이 PER이 좀 낮은 그런 가치주들 또 실적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이런 기업들로 어떤 리밸런싱이 나올 것이고 외국인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 그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3.98에서 4.2 기가헤르츠 그래서 220메가헤르츠 대역에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5G에 특화된 그런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 통신 장비 업체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양봉을 쏘아 올렸어요. 하루 이틀 송고르기가 나오면 주 중반 이후에는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이제 2030년까지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빅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다. 일단은 지금 5G가 지금 대세적으로 그래서 5G에 고도화는 XR이나 메타버스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이런 생태계가 확산이 되겠죠. 기존에는 약간 폐쇄형으로 갔는데 이제 개방형으로 가면서 이 생태계가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대역평 메모리, 초고속 6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5G가 고도화되고 또 이게 이제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6G로 전환이 되는 이런 이제 장기 슈퍼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중계기나 아니면 광 트랜시버 교체 수요에 맞춰서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북미나 인도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5G를 넘어서 이제 6G로 이제 주파수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26년도에는 6G의 표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 전쟁 여기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의 인프라 또 장비 업체들이 같이 이제 격돌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이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앞서서 6G가 상용화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한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연말장, 연초장 어떤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관련주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시장을 검색하고 또 뉴스를 점검하고 이런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보자. 근데 누구나 다 투자자들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투자자는 그런 꿈을 실현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자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원인은 뭘까요? 약간 미세 조정만 하면 된다는 거죠. 동전의 앞뒷면을 바꾸는 것은 동전을 앞뒷면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동전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입김으로 불어서 이걸 넘기는 방법이 있고 뭐 쳐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 가볍게 그냥 들어서 이렇게 이것만 뒤집으면 동전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제가 수많은 방법을 투자자에게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계좌가 확 불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수익 쪽에 집중 베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먹고 크게 먹자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이 투자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대세 상승이 가능한 주도주를 성장주를 수익을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좀 적은 분들은 이제 단기간에 투자금을 좀 불리고 또 투자자들이 그 장기 성장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가기 전에는 초반에는 약간 좀 버벅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시장의 테마주로 좀 매매의 즐거움을 얻는다면 매일 돈을 벌고 또 그 자금을 가지고 크게 베팅을 해서 크게 먹는다면 어떤 투자자가 주식을 나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작년에 실천을 했었다. 알테오젠이 1300% 튀어 올라가서 약간 이제 눌러주긴 했지만 지금 21선에 안착하면 코스피 이전 성장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SC쟁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ABL 바이오는 정말로 제가 뭐 풀베팅을 해드렸는데 그 1154% 치고 올라갔어요. 이제 21선 위에서 다음 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좀 낮죠. 3천당 제약은 한 300% 튀어 올라갔는데 이제 정비율 초입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재료, 경구용 비만 치료제 모멘텀 그리고 1112 바이오시밀러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되면서 최소 500% 이상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 없다.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어도 하루에 5%만 내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한두 달은 원금을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한 셋째 달부터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하루에 5%만 내요. 그럼 이제 한 4천만 원 정도 벌리죠. 그럼 1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 품위지비 쓰시고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스윙을 베팅하는 거죠. 알테오젠 베팅하고 ABL 바이오 베팅하고 3천매당 베팅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베팅했는데 드디어 강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스윙으로 베팅하면 거의 한 90%, 100% 가까이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움직임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제가 매일 뭐 쓰는 이제 리포트인데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한다. 근데 철저하게 저점에서 사야 된다. 상승 초기에서. 그래서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가 이번 주에 강하게 튀어 올라가서 17%, 5%만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상승 초기에 있어서 경영권 분쟁이 어떤 서울시장 후보 관련된 종목들도 튀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고속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따먹기인데 단기인데 항상 약간의 갭상승이 동반된 종목이 9시 6분, 7분 이럴 때 눌림목에서 사면 당일날도 15% 1000만 원이면 이런 건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슈에 민감해야 돼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한한령 해제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을 공략하고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던가 아니면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단기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건데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상한가를 때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며칠은 더 올라가겠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스피어나 항상 이제 그때그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상승 초기에서만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제가 한 1, 2분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상한가를 치면 그 다음날 항상 매도를 해줘야죠. 그러면 30, 40%, 40, 50%는 금방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순간에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고 그런데 상승 초기에 잘 잡으면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100% 이런 발군의 상승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흐름에 맞게 항상 상승 초기에서만 이렇게 이제 우주항공주로 공략해 드렸고 갑자기 또 CES가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감속기를 하고 있는 우린 BTS나 또
DIC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해서 뭐 이건 한 200% 치고 올라왔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다음 주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SK 하이닉스 사서 들고 가라. 그래서 지금 275% 치고 올라가고 있고 또 상승 초기에 있는 코리아 서키트나 근데 항상 정배열 초기에서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60선, 20선, 5선 위에서 이평선도 수렴시켰을 때 올라가면 이렇게 뭐 150% 이런 거 강하게 튀어 올라가죠. 그 바이오주가 움직이면 어떤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스윙 베팅주 말고 현대약품이나 에임바이드나 이렇게 어떤 성장성이 담보가 된 종목들,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런 것들이 50에서 100%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바이오주들은 이제 상승 초기에서 잡아놓으면 이렇게 프로티나처럼 576%나 뭐 오름 테라피틱스처럼 300%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테마를 잘 잡으면 이렇게 동양고속처럼 1000%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고 크게 먹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틀림없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